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시장 안팎이 수많은 퍼드로 가득 차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앞두고 5만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승인 시점을 향해서도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이 단기적으로는 참 간단치 않은 상황입니다. 한바탕 난리가 나긴 했지만 그래도 하루 만에 다시 44,000달러를 회복하는 모습을 확인하긴 했는데 지지 테스트에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강력하게 깔려있다 보니까 단기간에 회복했던 것으로 바라볼 수는 있는데 실제 승인 결정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까지는 아래 위로 흔들면서 개미들 털어내는 상황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과연 언제쯤 승인될 것인가? 그동안 ETF 이슈와 관련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정보 공유를 진행해왔던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주는 아니지만 10일 이전은 거의 확실하다 이런 입장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름 내부 소식통들로부터 들은 얘기라는 점을 함께 설명을 하다 보니까 꽤 그럴싸하게 들리는 측면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분위기를 역행하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비트와이즈가 발표한 설문조사를 보면 금융 전문가 10명 가운데 4명만 올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전망한다 이런 내용도 전해졌습니다.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재미있는 상황이 하나 더 더해졌습니다. 비트코인 기반의 예탁 증서가 소리소문 없이 세상에 등장해버렸습니다. 이건 주식을 보관하고 발행하는 예탁 증서 원리를 활용한 건데 무엇보다 증권법 면제 조항이라서 SEC의 승인 따위는 필요 없는 상품입니다. 이게 얼마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다양한 상품들이 이렇게 속속 등장한다는 것은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방증하는 부분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멤버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라이브, 멤버십 전용 채팅 공간을 통해서 투자 이야기 또 사는 이야기들 나누면서 나름의 멘탈 케어 도구로 잘 구축되고 있습니다. 임원급 회원 이상으로 회원 가입을 해주시면 라이브와 채팅 공간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전체 공개 영상에서 직접 언급드리지 못하는 내용들과 관점들을 멤버십 라이브에서는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초보자분들은 실제 투자에 있어서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저희 채널의 운영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4만 달러대까지 급락했다가 그래도 다행스럽게 하루 만에 다시 44,000달러 위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43,000달러대로 후퇴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꽤나 어지러운 흐름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 현물 ETF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박스권에서 오르내리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나름 개미털기의 과정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변동성 장세 측면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4포인트 오른 72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소폭 반등해주면서 52.7% 수준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현물 ETF 승인 소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술적인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지 모릅니다. 지금 시장에는 투기성 자본도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고 승인 자체는 기정사실, 문제는 승인 시점. 근데 이건 1월 10일 이전. 이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어서 앞으로 며칠 정도는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변동성의 범위는 아래쪽으로는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42,800달러 부근, 위쪽으로는 올해 연고점에 해당하는 45,800달러 부근, 이 정도 범위를 박스권으로 형성하면서 오르내릴 가능성, 다만 기대하기에는 44,000달러 위에서 상단 저항 라인을 향해서 오르내리는 상황,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 정도 정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뻔한데 이럴 때 아래 위로 흔든다고 내 마음까지 아래 위로 엄청 흔들린다라면 이 시장에서 오래 버티기 어렵다라는 점 특히 초보자분들은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전반의 분위기는 확실히 긍정적입니다. 매트릭스 포트의 되도 않는 리포트 하나로 시장이 엄청나게 흔들리긴 했어도 이건 말 그대로 제대로 된 근거 하나 없는 오피니언 수준이었고, 곳곳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그래도 나름의 근거들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더블록의 경우에는 여러 소식통 발언을 인용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사들이 SEC와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면서 SEC의 우려사항을 상당 부분 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내용은 아예 대놓고 매트릭스 포트 리포트를 조지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도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해당 소식통 멘트는 이렇습니다. 당시 SEC는 신청 기관들에게 비트코인 현물 ETF 1차 승인 명단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현금 상환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때 그레이스케일은 SEC의 미국 ETF 가운데 여러 개가 현물 상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라면서 현금과 현물 상환 방식 둘 다 허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SEC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그레이스케일도 SEC의 요구사항을 암묵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름 치열한 신경전이 있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이후에 그레이스케일은 현금 상환 방식으로 신청서를 수정해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 멘트도 의미가 있는데 통상 ETF 중개사인 AP는 사전에 공개되지 않는다. 이번에 SEC의 요구에 따라서 신청사들이 AP 명단을 공개했다. SEC는 그동안 AP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보여왔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AP로는 JP 모건 또 제인 스트릿이 선정됐고 그레이스케일의 경우에는 골드만삭스가 참여하는 것을 놓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EC가 통상의 관례에 어긋나게 AP를 공개하라고 요청한 것만 놓고 봐도 분위기는 승인을 거부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승인 자체에 방점이 찍혀 있다라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시점과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제임스 세이파트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1월 5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승인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여전히 1월 8일에서 10일 사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크크런치의 제클린 멜리네크의 경우에도 사안에 정통한 여러 소식통 멘트라고 하면서 SEC가 곧 현물 ETF 여러 개를 승인할 거라는 얘기를 들었다, 이런 멘트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결이 완전히 다른 설문조사 결과가 하나 나오기도 했는데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의 리포트 내용입니다. 핵심은 올해 안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거라고 대답한 금융 전문가가 10명 가운데 4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비트와이즈는 최근 금융 어드바이저 437명을 대상으로 연례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대부분의 응답자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의 88%는 비트코인 구매에 관심이 있어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답했고 응답자의 64%는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포트폴리오에 암호화폐를 추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승인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된다라면 언제가 될 것이냐, 하도 이런저런 말들이 많아서 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가, 이런 자조 섞인 이야기들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골드만삭스 출신이자 리얼비전그룹의 CEO 라울 팔은 비트코인 ETF가 가격에 반영됐는지에 대한 신경을 쓰면 이건 너무 투자를 단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계획에 비춰보면 모두 노이즈일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자체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너무 하나의 이슈에 함몰될 필요는 없다. 좀 더 편안하고 길게 시장을 바라보는 취지의 멘트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디지털 자산 투자 플랫폼 일드앱의 CIO 루카스 키엘리가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ETF 승인으로 인해서 이번 달 5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SEC가 1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SEC와 겐슬러 위원장은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로부터 많은 압력을 받고 있다. 매트릭스 포트의 현물 ETF 거부 전망은 무시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시 디지털 자산 투자 기업인 BKCM의 설립자 브라이언 켈리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둘러싼 투자 열풍은 이번 주 최고조에 이를 것이다.
투자 수요가 많아서 매도 기회도 충분하다. 개인 퇴직 계좌 IRA나 프라이빗 자산 관리사들도 1년에 걸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수할 것이다. 지금은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지속될 강세장의 시작 단계다. 이런 멘트를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제시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번스타인은 비트코인이 올해 하반기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8만 달러 찍고 내년에 15만 달러를 돌파할 거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번스타인의 수석 전략가 고탐 추가니는 올해는 암호화폐 시장이 획기적 돌파구를 마련하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올해 비트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에 대한 매수 포지션을 취하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 상장된 채굴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더리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경우 시장의 관심은 이더리움 현물 ETF로 이동할 것이다. 이더리움 현물 ETF는 올해 6월까지는 승인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생각지 못했던 의미 있는 상황이 하나 더 펼쳐졌습니다. 비트코인을 예탁증서 상품으로 제공한다라는 건데 이건 미국 SEC 승인이 필요 없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시티그룹 임원 출신들이 설립한 금융 스타트업 RDC가 미국 규제 당국의 승인이 필요 없는 비트코인 기반 상품을 제공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비트코인 예탁증서는 주식을 보관하고 발행하는 예탁증서의 원리를 적용한 건데 자격을 갖춘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에게 제공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물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커스터디 기업인 앵커리지 디지털이 보관하고 핀테크 기업인 브로드리지가 현물 비트코인 상품 이전을 담당합니다. RDC 측은 헤지펀드나 패밀리 오피스 등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적격 증권으로 전환하고 직접 소유권을 갖고자 하는 경우에 이 상품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프로젝트 투자자 명단에 프랭클린 템플턴이 들어가 있다라는 건데 프랭클린 템플턴은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비트코인 예탁증서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상품인데 특정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비트코인에 대한 소유권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직접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해당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대리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자격을 갖춘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에게 제공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SEC 승인이 필요 없다라는 점,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라는 점이 비트코인 현물 ETF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차이점과 유사점이 있다 보니까 어떤 상품이 더 매력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인가, 이것도 역시 되게 궁금한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의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는 SEC가 현물 ETF를 거부하는 상황이었다면 비트코인 예탁증서 같은 상품은 더 많이 시장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유동성을 끌어모으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곧 출시될 전망이고 이미 관련 선물 ETF도 있기 때문에 예탁증서 상품은 별다른 인기를 끌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과 직접 관련 있는 금융상품이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요즘 리플 XRP 시세는 참 아쉽게 느껴지지만 리플랩스가 추진하고 있는 비전적인 혁신은 여전히 전폭적입니다. 소송 리스크가 마무리된 이후 XRP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는데 리플이 이번에 기업 확장의 목표를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IT 산업이라고 밝히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리플은 최근 가트너 조사 결과를 보면 전 세계 IT 서비스 관련 지출은 1조 5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은 글로벌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해외 진출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국경 간 결제 수요도 증가하고 있지만 전통 결제 시스템의 느린 속도와 비싼 비용, 불투명한 거래 문제는 블록체인 기반의 국경 간 결제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리플의 블록체인 기반 결제 솔루션인 리플 페이먼트는 3에서 5초 안에 결제가 이루어지고 사전 자금 조달 조건도 필요 없다. 다시 말해 그동안 국경 간 결제를 위해서 돈을 묶어둘 수밖에 없었던 IT 서비스 제공업체는 그만큼 투자 여력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런 유틸리티를 위해서 활용되는 게 XRP인데 이걸 자꾸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존재들을 보면 진짜 참 정말 아주 많이 잘 모르겠습니다. XRP 맥시 가운데 한 명인 에그라 크립토는 XRP 5데이 차트를 공유하면서 XRP는 현재 숙성 중이다. 리플 차트는 지금 폭발할 준비가 된 압력 밥솥처럼 팽팽해지고 있다. 폭발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XRP가 2017년부터 거대한 삼각 패턴을 만들어 오고 있고 지금 꼭지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7달러 거대한 저항 돌파 이후에 7달러 그리고 20달러까지 랠리를 벌일 수 있다는 점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역사가 반복된다라면 2025년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비트코인 강세장 국면에서 과연 이런 상황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XRP 맥시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에그라 크립토는 신년을 맞아서 전폭적인 가격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사이클에서 XRP는 SEC와의 소송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20배 급등했다. 소송을 통해서 법적 규제 명확성을 가지게 되면 40배에서 50배 정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0.28달러에서 40배가 오르게 되면 가격은 11달러가 되고 50배가 오르면 14달러가 된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이전 사이클에서 58배가 올랐는데 0.28달러에 이걸 대입을 하면 16달러가 된다. 지난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은 21배 올랐는데 역시 이걸 0.28달러에 대입을 하면 5.88달러가 된다. 만약 XRP가 27달러까지 상승할 경우에는 사이클 저점 대비 96배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전폭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소송 와중에도 20배가 올랐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면 40배, 50배 이 정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게 머릿속으로는 잘 이해가 되는데 역시나 문제는 소송이 언제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인가 이 변수가 여전하다라는 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리플 소송 1심 정식 재판은 4월 20일 이후에 개시가 되고 그 전에 2월부터 4월까지는 약식 재판을 통해서 증권으로 판결된 1차 기관 대상 판매 물량에 대한 벌금 합의 논의가 진행이 됩니다. 2월 12일에 합의 관련 브리핑이 진행이 되고 3월 13일에는 SEC의 브리핑, 한 달 뒤인 4월 12일에는 리플의 반박 브리핑, 그리고 4월 29일에는 이에 대한 SEC의 반대 의견 브리핑이 진행이 됩니다. 과연 양측이 전격적인 합의 도출을 하면서 소송이 전면 종료가 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인데 리플은 그동안 대법원까지 가서 끝장을 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과연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